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설계 영역 중에 은퇴설계를 주제로 해서 우리 임희열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이제는 사실은 초고령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 이제 또 오래 살던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은퇴가 시작됐다고 해서 경제활동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일하는 분들은 연금 삭감하는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 또 연금 얘기들, 또 정말 이게 이제 은퇴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자신감 있는 이런 은퇴 생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은퇴 이후에 정말 이렇게 100세 시대 은퇴 얘기 좀 실컷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극심한 증시 혼란의 영향으로 아시다시피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 13번째로 발동됐고 절반이 넘는 7번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최근 보니까 정책금융의 대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5%를 넘어섰습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이제 한층 커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 사회의 7%에서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7%에서 초고령 사회 약 20%로 진입하는 소요기간이 한국은 25년, 이게 일본이 36년 걸렸고 미국이 8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155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부의 추월 차선을 넘어서 고령화 추월 차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년은 이제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69.4%가 이제 장래 근로 희망, 한 70% 정도는 내가 계속해서 일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1%는 실제 고령층의 이제 고용률입니다. 그게. 그래서 25년 만에 도달한 초고령 사회죠. 은퇴는 이제 가장 긴 생애 구간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외인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슬기롭게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일하는 시대인데 내 연금은 이제 왜 깎이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일하면서 연금이 깎이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거리가 생기는데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가 13만 7천 명입니다. 감액 총액은 2,430억 정도 되고요. 감액 인원 비중이 65%입니다.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소액 구간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319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감액 인원이 65%고 감액 금액으로 보면은 63%, 1,541억인데 초과소득 4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재정 안정이나 고소득 구간일수록 체감되는 페널티가 급격히 커지는 딜레마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대응하고요. 202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월소득 519만 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님들은. 그래서 2025년 이전에서는 319만 원. 319만 원이 A값인데 도달 즉시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 올해부터 2026년부터는 작년에 319만 원 플러스 200 해가지고 519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죠. 좀 제법 늘은 것 같네요.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감액되면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노령층을 OECD나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제 노령층에 대해서 근로를 갖다 향상시켜서 부를 갖다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역행하기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도 그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그러면은 금액이 늘어나도 내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어지간하면 깎이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제 임계점 효과인데 스레시홀드 이펙트 월 평균 소득 금액 519만 원 미만은 감액 없습니다. 전액 수용할 수 있습니다. 519만 원이 터치하는 순간에는 즉시 월 15만 원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19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상한은 있습니까? 감액의 상한. 예를 들어 519만 원 받아서 15만 원 삭감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또 버는 사람이 또 15만 원 삭감이냐 아니면 또 다른 비율로 삭감이 되느냐. 그거는 적정 금액이 우리가 초과되면은 거기에 비율대로 이제 삭감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으면은 더 삭감되니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 금액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 그다음에 사적 연금 수령액,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연금 감액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총 급여에서 뭐 또 총 수익 금액, 매출액이죠. 거기서 이제 필터링 마이너스를 근로소득 공제액,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최종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근로소득자나 뭐 사업소득자나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519만 이상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많잖아요. 그게 삭감이네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이프존, 소득 유형별 연금 감액 안전지대를 갖다가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전 수입이 높아도 공제와 경비에 따라서 감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패널을 보시면요. 연봉 7,587만 원, 월로 환산하게 되면 632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7,587만 원, 근로소득 공제 1,354만 원, 근로소득 공제율은 17.85%, 4,500만 원 초과해서 1억 미만까지는 이제 17.85%가 근로소득 공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게 되면은 최종 소득 금액이 이제 6,232만 원으로서 월 환산하면 519만 원 하면은 월 519만 원까지는 감액이 없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은 7,587만 원이니까 약 7,600만 원까지는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연봉을 받으셔도 감액은 없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사업자죠. 거기에 보시면은 연수입이 예를 들어서 7,8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월 환산으로 하면 651만 원인데 조건은 이제 종합과세 대상 2025년 기준 뭐 경비율이 뭐 20% 정도 치면은 감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필요 경비율 한 50~60%를 반영하게 되면은 감액 발생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업을 하셔도 좋다. 이것도 잘 계산을 잘 해봐야겠네요. 잘 그 계산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도 인생을 동반할 때는 뭐 금융 상품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도에 대응하거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밸런스 시트를 하는 것도 역시 전문가하고 동반하셔야 됩니다. 공제하고 경비 처리도 잘 활용하면 그렇습니다. 뭐 실제 소득은 많아도 공제되고 경비 처리되고 그다음에 아까 앞장에 보니까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또 제외되니까 사적 연금도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잡으시면 굉장히 그 생활에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연기연금은 무조건 유리할까? 그 세금과 건보료의 납입 효과인데요. 연기연금의 혜택, 포인트 1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이제 연기하게 되면 연 7.2%씩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이제 36%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5년을 앞당기게 되면은 30%가 이제 연 6%씩 해가지고 5년 30%가 이제 감액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2는 소득 활동에 따른 한시적 감액 기간입니다. 최대 5년까지 감액할 수 있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숨은 리스크인데 포인트 1은 수급 개시 직후의 단기 유동성입니다. 물론 연기를 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돈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급 개시 직후 단기 유동성, 생활비 공백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위험도 있습니다. 합산소득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다 전환되면서 이때 노령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서 건보료가 이제 폭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잘 연기하면 이제 연금액 정액되는 효과도 있고 은퇴 이후 5년 더 이제 소득 활동하면서 이제 소득이 아까 519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깎이니까 차라리 연기하는 게 좋겠네요. 연기하면은 좋은데 이제 또 연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도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단순한 연금액에 나무만 보지 마시고 세금과 건보료라는 숲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밖의 현실인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의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0.6%가 고령자 가구가 됩니다. 2052년. 은퇴는 더 이상 재무적 계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또는 부모만 산다. 이 독립노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를 보면은 한 38%, 7, 8%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29%, 67%가 이제 1, 2인 가구죠. 우리나라에. 대다수가 1, 2인 가구에 몰려 있고요. 독립가구 72.8%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이제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좀 독립가구이면서
좀 외롭거나 아니면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표인데요. 그래서 독립 노후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노후를 대비하셔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녀 동거를 전제로 한 막연한 기대는 이제 지우셔야 되고 주거, 생활, 건강,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돌봄 접근성을 모두 독립생활 기준으로 재세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이상과 현실인데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잘 살고 또 예를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거기서 산다. 그것이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 뭐 미국에서 계속 유행하고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죠, 이게. 87.2%가 건강이 허락한다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고 요즘에 인프라 관련 주거 환경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대중교통은 전체 가구가 2.95%가 이제 뭐 만족하는 거고 고령자 가구는 2.86%. 고령자 가구는 약간 전체 가구보다 불만족한 거죠. 의료복지시설도 전체 가구는 2.91% 만족, 고령자 가구는 2.76% 약간 모자라게 만족하고 편의시설도 전체 가구는 2.91, 그 다음에 고령자 가구는 2.78.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고령자 가구일수록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의료복지시설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가 소유가 정답이 아니라 노년의 둔화된 이동성을 뒷받침할 의료, 편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보된 거주 환경의 선제적 재배치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노령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집 외부의 환경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데요. 보행과 운전의 안전망입니다. 보행의 위험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동성의 한계인데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제 6.2명입니다. 전체 평균 1.8명의 약 3.4배죠.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행의 위험이 있고 자가운전의 위험도 당연히 뭐 많은 거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액셔너블 인사이트는 뭐냐면 자가운전이 불가능해질 시점을 반드시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보권 내 일상 필수 시설, 병원, 마트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주거 선택의 가장 강력한 1순위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투각되고 있는 거죠. 도보할 수 있는 병원, 마트 제일 사실은 선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이 요즘에 이제 뭐 대중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세권도 또 유행하고 있고요. 복지관이 가까운 시설. 나중에가 아닌 미리 설계해야 할 장기 요양입니다. 그래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약 1.8%가 이제 요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70에서 79세까지는 약 6.6%. 여기 80세가 되면서 인계점인데 80세 이상 32% 정도가 이제 장기 요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봄 인프라의 거대한 이동인 거죠. 70세, 80세가 되기 전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집에서 받는 돌봄이 이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건데 대부분.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17.9% 급증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가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에이징 인 플레이스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확률적 사건이고 무작정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기보다 내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 중심의 플랜 B를 건강할 때 가족과 미리 합의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던 집에서 사실은 이제 편하게 사시는 게 제가 서비스 좀 도움받고 그게 베스트 같아요. 이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하는 순간. 요양원 입소하는 순간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더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동년배에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기가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확률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집 주변에서 이렇게 점주권에서 사시면은 좀 활기차게 사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활력이 떨어지고 맛있는 거는 많이 드시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더 일찍 돌아가신답니다. 거기에 이제 노령화가 되면은 오프라인 교제의 감소가 되는데 디지털 연결망, ICT의 생명선이 이제 되는 거죠, 요즘에는. 고령자 ICT 기기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 39분. 5년 전에 비해서는 뭐 3배 이상 폭증했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은 화상 음성 교제 시간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연배가 높으신 우리 고령자분께서는 디지털 문해력, 리터러시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이게 생존이다. 행정, 금융, 의료, 가족과의 연결을 방어하는 금융자산, 첫 번째. 금융자산은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 디지털 연결망,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반드시 핵심 생존 자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은퇴 설계의 완성은 하드웨어, 재무와 소프트웨어, 라이프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ICT도 활용하셔야 된다, 뭐 에이징 인플레이션도 하셔야 된다, 노후 연금도 준비하셔야 된다. 노후에는 자식보다도 연금이 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퇴 설계의 완성이죠.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적 연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근로 종사 기간의 전략적 조율이 좀 필요하고요. 디지털 ICT 생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모바일 뱅킹, 행정, 릴레이션 유지를 위한 문해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동성 및 안전망, 운전의 의존도 축소를 하고 보행 안전망 내 이제 편입하셔야 되고, 세금 건보료를 디펜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세금과 건보료를 디펜스 하시면 소득 금액 인계점이 있죠. 우리가 끝까지 근무하셔야 되는데 평균 건강수명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건강수명은 남성 73, 4세, 여성은 75, 6세, 7, 8세까지는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세금 건보료를 디펜스 하셔야 됩니다. 피부 양자 자격 유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령 친화 주거지, 에이징 인플레이스, 도보권 인프라와 대중교통이 갖추어진 생활권 입지 선택을 좀 해주시고, 에이징 인플레이스는 인홈 케어를 해가지고 연계망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개별 제도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삶의 기본값을 설계하는 통합 아키텍처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긴 노후와 완벽한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저희가 항상 한국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혼자 가시면 빨리 가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편법으로 빨리 가실 수는 있는데 오래 가실 수는 없죠.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 심한 서킷 브레이커가 뭐 13번이나 발동하고 올해 들어서 7번이나 지금 뭐 이렇게 발동하는 이런 시기에 혼자서 가시려면 불안해서 못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퇴 설계는 단편적인 절세나 감액 회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애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은퇴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금 감액 제도도 이제 그 기준 금액도 좀 바뀌고 해서 전체적인 이 은퇴 설계를 앞두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실제 그러면 이제 그 연금 감액된 그 기준 금액을 두고 또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